안녕하십니까. 청주시청 공동주택가 조사팀의 우기성입니다. 근본 청주시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이 3월 21일 날 오픈됐는데요. 그동안 현장 다니면서 교육장에서 회계 담당자, 관리사무소장님 교육을 했고, 위탁 회사별로 또 일정 교육 일정이 잡혀서 1시간 정도, 길게는 2시간 정도 교육을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시스템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내하고자, 또 교육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정보 제공을 하고자 오늘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동영상을 통해서 또 부족한 부분들 여러분께서 숙지하셔서 현장에 청주시 공동주택 정보관리 시스템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관리사무소장님이나 우리 회계 담당님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계기를 설명하게 되면, 청주시의 7년 동안의 실태 조사의 결과가 100여 단지를 제가 실태 조사 현장 갔을 때 위반 사안들이 한 1058가지가 되는데, 이것이 항상 갈 때마다 지적사항이 되고 과태료 대상이 되고 위반하는 것이 개선되지 않는 것에 차관점이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 현장에서 관리하고 또 과태료가 맞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회계 담당자로서 주택관리사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고, 그 결과로 지금의 청주시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현재 관내에 위탁관리 업체 5개 업체가 있는데, 위탁관리 업체하고 청주시하고 관리사무소장님하고 회계 담당자하고 청주시 공동주택 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현재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주자 등에게, 입주자 대표들에게, 더 나가서 시의원들에게, 그다음에 충청북도에게, 국토부에게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주택관리사로서 또 회계 담당자로서 또 청주시로서 위탁관리업체로서 우리가 이 테두리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두를 좀 말씀드렸고, 이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정보 시스템은 3월 21일 오픈이 됐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자, 로그인을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지금 현재 호환이 안 되고요. 크롬이나 엣지에서 가능합니다. 크롬이나 엣지. 그리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은 현재 모든 단지에 지금 아이디하고 비번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제가 임시 테스트 계정 가지고 로그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시 번호는 주택관리 느낌표 골뱅이가 한글 주택관리 느낌표 골뱅이로 저희가 임시 번호를 개정해 드렸고요. 자, 로그인 하게 되면 이제 해당 아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비번은 현재 여러분의 아이디 비번 들어갔으면 바로 비번을 변경하시면 여러분 것이 되겠고요. 저는 이제 테스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상단의 우측에 보면 내수 연립주택 테스트 관리사무소장이라고 아이콘이 떴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디 비번을 들어가게 되면 현재 소장님 이름으로 땡땡땡 아파트 땡땡땡 관리사무소장 이런 이름이 뜨게 됩니다. 혹시나 소장님이 변경하게 되면 청주시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소장님한테 이름을 변경시켜서 이름이 현장에 맞게끔 바로 현재 소장이 근무하는 거로 저희가 표시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소장이 바뀌게 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을 했으면 현재 아파트, 우리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내수연립 테스트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우리 아파트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자, 알림 현황이 있습니다. 알림 현황. 알림 현황에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내수연립 아파트 두 개의 문서가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들어가 봤더니, 알림 현황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참 마이 페이지가 뜨죠. 마이 페이지 좌측에 보시면 알림 수신 현황이 있고 송신 현황이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내수 연립 아파트 보낸 게 알림 수신 현황이죠. 그 수신 현황 가니까 두 개의
직무교육 테스트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수연립 아파트에서 청주시로 보내고 싶다고 할 때는 알림 송신 현황을 누르게 되면 우측에 빨간 글씨로 글쓰기가 있습니다. 글쓰기가 있어서 거기서 누구한테 청주시에 누구한테 보낼 거냐, 아니면 소장님 간단의 네트워크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테스트 관리 사무소장에서 그 아시는 분들한테 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넣어서 제 이름을 치게 되면 검색을 누르게 되면 우리 357개 단지에 소장님 이름이 다 등록되어 있고, 위탁관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찾아서 검색을 누르면 해당 이름 나오면 더블 클릭을 누르면 이제 수신자가 누구라고 지정이 되게 되겠고, 구분해 가면 6가지의 테마가 있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제목은 간단하게, 내용도 간단하게, 그리고 파일을 30메가 파일을 여러분이 30메가 파일 한도 내에서 전송을 누르게 되면 저한테 보내지게 됩니다. 알림이 발송됐다고 하죠. 그러면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한테 이제 내수 연립 테스트에서 저희한테 보냈다고 알림이 뜨게 될 겁니다. 자, 알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옆에 업무 연락으로 있습니다. 알림 현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대1로 청주시에서 소장님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가 또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1대1로 소장님들한테 보낼 때는 알림 현황으로 보내게 되겠고요. 해당 아파트는 알림 현황에서 수신과 송신 현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업무 연락 같은 경우는 제가 357개 단지 모든 단지에 보낼 때 업무 연락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청주시에서 4개의 업무 연락이 지금 왔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 아직 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읽게 되면 이게 사라지게 되겠죠. 업무 연락 같은 경우에 되고요. 그 업무 연락 해신 같은 경우는 해신을 바로 누르면 바로 글쓰기가 나와서 글을 쓰게 되면 마찬가지로 검색 제목 쓰고 비밀번호 쓰고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저한테 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인 창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알림 현황하고 업무 연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배너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XPRP, 그다음에 XPRP가 있고 민원마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법령집, 우리 소장님들 늘 많이 이용하는 법령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XPRP 다시 한번 볼까요? XPRP 같은 경우 아이디 비번, 회계 담당자 아이디 비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을 열면 7가지가 배너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K아파트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들이 항상 보실 때 K아파트 여서도 입력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K아파트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대한주택관리협회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신문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지원센터, 입주자 대표의 윤리교육 여서 신청하죠. 입주자 대표 윤리교육 여서 신청합니다. 중앙공동지원센터 여기 들어가시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다만 여기 이쪽 우측에 하단을 누르면 청주시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이 꺼지기 때문에 반드시 끌 때는 여기 표시를 넣어서 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XPRP를 우리 회계 담당자님께서 들어가고 싶다라고 들어가시게 되면 아이디 비번 누르면 바로 연결되어 있고요. 우측에 누르게 되면 시스템 전원이 전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갔던 파일로 들어가서 X 표시를 탭을 닫으셔야만이 청주시 공동주택 정보 시스템이 살아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공지사항 안내해 드릴게요.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전에 작년과 하고 올해 초만 해도 제가 모든 단지에 이메일이 구축돼서 공문을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월 21일 이후부터는 공지사항에 저희가 올려놓게 되죠.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때는 청주시 공동주택 조사팀에서 올려놓을 때는 제가 반드시 소장님들한테 먼저 문자를 보내고 공지사항을 올려드립니다. 청주시 공동주택관리조사팀 문자알림 서비스라고 해서 보내드리고요. 내용은 현재 시스템 공지사항에 올라갔다라고 최근에 며칠 전 6월 17일 날 2022년 3월달 공동주택관리 시민아카데미를 올려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공지사항으로 해서 소장님한테 먼저 보내드리고 현재 공지사항이 총 20개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꼭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며칠 우리 담당자들 이제 현황을 볼게요. 우리 충청북도의 청주시의 담당자들 현황을 제가 항상 우리가 6개월마다 담당자 바뀌기 때문에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여러분들 업무 편하게 올려놓습니다. 우리하고 관련된 업무들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방문할 때는 정문 통과하고 2시간 무료이기 때문에 방문하시게 될 거고요. 담당자들 이렇게 있고요. 전화번호 있고 이메일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메일로 알림으로 보내는데 메가가 30메가인데 넘게 되면 담당자 이메일로 찾아서 보내주시고 전화 연락 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공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실입니다. 자료실은 우리가 이 시스템이 지금 전국에 최초로 저희가 청주시에서 개발되다 보니까 이 자료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서 자료실은 사이트만 크롬이나 엣지에 들어오셔서 청주시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 한글로 치게 되면 바로 입력이 되는데 자료실까지는 전국에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 다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관내 357개 단지는 아이디 비번을 하게 되면 공지사항이라든가 우리 업무적인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자료실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제가 안내해 드릴 수가 있고요. 시스템 관련된 설명은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고 아카데미 교재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요번에 관리규약 개정을 2022년도 10월 19일까지 해야 되는데 관리규정 표준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표준 매뉴얼 만들어 놨고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 구성신고도 마찬가지로 공지사항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표준 양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표준 입찰 공고문도 서식 6번에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한다, 관리규약 개정 신고를 한다, 표준 입찰 공고문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하는 날, 전날, 필요할 때 전날. 왜냐면 이거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3개월 전에 연초에 받아놓은 거 그거 사용하게 되면 업그레이드 된 걸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신고, 관리규약 신고, 입찰 공고 신고가 사용하다, 필요하다라면 그날 다운받으시면 최신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는 들어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리규약 개정이 10월 19일 걸로 개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료실에 가서 입주자 관리규약 신고를 다운받은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내용 쓰시고 신고일 오늘 날짜 쓰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내용 넣으시고 관리규약 신고 개정 이렇게 넣으시고요. 파일 첨부 파일 붙이시면 돼요. 파일. 자, 요때 어떤 파일을 붙이냐? 요때 그리고 신고를 누르시면 저희한테 와요. 자, 신고를 눌러보겠습니다. 파일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 자, 관리규약 신고를 할 때는 저희가 표준을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표준에는 5가지의 서식이 있어요. 5가지. 그 서식만 청주시에 신고하면 되고요. 나머지 서식 안 들어오셔도 돼요. 그 서식만 한번 서식을 자료실 가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을 한번 볼게요. 관리규약 재정 신고 요번에 하니까 보겠습니다. 자, 자료실 가서 파일 열어보면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죠. 자, 중요한 것들 서식이 2번, 3번, 4번, 5번, 6번 요 서식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식만 이름만 바꿔서 쓰면 돼요. 이 서식만 들어오면 돼요. 나머지 다른 서식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추가로 만들 필요 없어요. 요 서식만 들어오면 돼요. 그럼 저희가 바로 신고 수리해 줄 겁니다. 다만 이해할 거 뭐냐면 별지 5호 서식이 있습니다. 별지 5호 서식. 이 서식은 법정 양식이기 때문에 원본이 들어와야 됩니다. 원본이 들어올 때 반드시 소장님 직인이 아니고 입주자 대표회장님 직인을 찍고 원본을 청주시 공동주택과 담당자한테 그냥 청주시 공동주택과 담당자 하면 이제 입주자 대표 신고 담당자 되겠죠. 관리규약 신고 담당자 되겠죠. 그렇게 넣으시면 저희한테 등기 발송하시면 담당자가 2, 3일 후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되면 담당자가 그 등기본을 민원과에 접수 날로부터 30일 안에 저희가 토, 일, 공휴일 빼고 30일 안에 회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등기 보낸 날짜로 계산하다 보니까 저희가 착오가 생겨요. 반드시 등기 보내고 담당자가 확인한 후
담당자가 이상이 없다고 민원까지 접수했을 때부터의 토, 일, 공휴일 뺀 시점으로 30일이고 그 수리 신고서를 알림 현황으로 보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소녀님도 일주일 전에 보는데 왜 처리가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일주일 전에 보냈지만 우리한테 도착하는 것은 한 4일 정도 걸렸죠. 왜? 토, 일을 끼고 월요일 휴무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건 체크하시고요. 자, 서식 1번부터 이렇게 관리계약 서식 4-2까지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담당자는 김보영 주무관, 박정희 주무관 이제 이메일이 있었고요. 만약에 파일이 30메가 넘는다라고 하면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이 신고서가 반드시 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반드시 회장님 직인을 찍으셔서 보내주셔야 된다. 요 사실 꼭 기억해 주고 나머지 이 서식은 이름만 바꾸면 여기 같은 이름만 바꾸고 아파트 사용할 수 있죠. 서식 1번부터 서식 2-1, 2-2, 2-3, 그 다음에 서식 3번, 서식 4-1, 4-2, 요 서식만 저희한테 오시면 됩니다. 다른 서식 추가로 넣을 필요 없어요. 선관위 회의록 보내줄 필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동의서 받을 때, 온라인 하는 경우 있죠. 온라인 하는 경우는 갑지만 보내시면 돼요. 갑지에다가 선거관리 도장 찍어서 보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명부로 받았다면 연명부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신규 단지는 동의서가 각각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각각 돼 있지만 기존 단지 같은 경우는 연명부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신고한 경우 갑지만 들어오면 됩니다. 동의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서식하고 이렇게 저희한테 요거를 요에는 별지 5호 서식은 등기 보내주고 나머지는 서식해서 어떻게 한다 스캔 떠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관리계 신고 양식에서 내수 연립아파트 관리계약 신고 날짜는 오늘 촬영할 날짜 6월 18일이고요. 내용은 신고, 관리계약 재정 신고, 그 다음에 첨부 파일, 아까 2번 서식부터 5번 서식까지, 그죠? 이걸 첨부 파일로 해서 저한테 신고를 제가 눌러볼게요. 신고하면 어떻게 해요? 신고하시겠어요? 그러면 신고 확인 누르면 확인됐죠? 그날부터 신고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기를 이제 보내야 되겠죠? 등기가 접수한 날로부터 담당자가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입주자 대표인은 7일 안에 해신한다. 어떻게? 알림 현황으로. 여기 알림 현황으로. 서식이 그대로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왜? 법정 우리가 제시한 서식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체크돼서 보완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바로 일주일 안에 알림 현황을 통해서 단지에 보내주게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든 서식을 보내주면 다시 저희가 검토를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류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관리계약 재정 신고나 입주자 대표 신고할 때 자료실에 들어가서 반드시 우리 서식으로 5가지만, 6가지만 꼭 보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담당자 업무하는데 크게 간편하면서 정확하게 업무할 수 있으니까 기타 추가적인 서류를 안 보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회계감사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는 자, 전에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보고서 입력하게 되면 우리 회계 담당자나 소장님들께서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회계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어떻게 해요? K아파트에도 등록하고 청주시에도 보내줘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자, 전에는 어떻게 의무를 했냐? K아파트는 다 올렸는데 우리한테 등기 보냈어요. 아니면 이메일 보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 시스템에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제목 넣고 날짜 넣고 제출합니다 넣고 그냥 첨부 파일 보고서 첨부 파일을 보내주시고 제출 누르면 저한테 바로 옵니다. 누를 때 회계사님들은 아이디 비번이 없기 때문에 회계사님 입력해야 되는데 아이디 비번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단지 소장님의 아이디 비번을 제공하셔가지고 그 제공 아이디 비번을 가지고 회계사님이 들어오셔서 어디서 회계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해주시면 바로 처리가 되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한 150여 개의 단지가 이거를 활용하고 있고 지금 이용하고 있고 회계사님들도 그렇게 지금 다들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른 건 다 이해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소장님이나 회계 담당자나 청주시나 위탁관리업체나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를 시스템을 통해서 실태조사에 지적사항, 감사하는 그 방식대로 뭘 한다? 자가진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가진단표 볼게요. 자, 자가진단표 누르면 일반 개요하고 대충 나오죠. 쭉 나오는데 바로 확인을 누르시면 해당 건은 작성 중입니다. 이동하지 확인 누르시면 바로 자가진단표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내수연리아파트라고 이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면 자, 자가진단표 구성이 나오죠. 자, 내용을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총 31가지로 2번부터 31가지. 아까 1번은 현황 봤었고요. 자, 2번부터 31가지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아파트에 사용하는 거는 22번까지입니다. 22번. 나머지 23번부터 31번까지는 청주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자료를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린이집 현황 확인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청주시에서 공지사항으로 현재 문자를 보내주고 공문을 보내주면서 제가 이런 문자를 보내죠. 현재 청주시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 자가진단 제25번 공동주택 어린이 현황을 25번의 어린이 시설 점검 현황을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입력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입력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오 누르고 여기서 누르고, 자, 설치검사 오늘 날짜로 그냥 임시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하고요. 이수자는 홍길동, 가입은 언제 했는지, 그 다음 보관하고 있는지를 입력을 다 했다라고 하면 그냥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항상 화면이 바뀔 때 저장을 눌러줘야 그 화면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저장이 됐죠. 제출은 의미는 없어요. 청주시에 제출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료를 저장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관리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논리서 추가 하나가 더 있다 라고 하면 하나 더 누르면 아까 111 하고 마찬가지로 누르고, 자, 날짜도 마찬가지고요. 임시로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누르고, 교육자는 홍길순, 보험은 언제 들었고, 입력하고, 하고, 저장 누르시면 이게 등록이 되겠죠. 그럼 두 개의 아파트에 놀이터 시설이 입력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3번부터 31번까지는 청주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도에서, 거의 도나 국토부에서 요구한 자료들이에요. 이런 자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문으로 공지사항을 가게 되면 그때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자료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자가진단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이 자가진단표는 청주시의 실태조사에 지적된다는 것을 다 데이터로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면, 자, 자치관리 같은 경우 이런 내용들을, 등록 기준들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업체도, 소장님 단지도 마찬가지 이 기술 인력, 비상, 절연 이런 것들 다 체크를 구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장비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 관리규약 재정권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현재 차수를 지금 차수가 됐네요. 차수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차수 추가, 차수 삭제. 자, 이 상태입니다. 이 모든 아파트가 0부터 시작하는데 단지별로 다 차수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차수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차수 추가를 누르면 바로 옆에 차수 입력이 나옵니다. 보통 여기다가 입력하는데 여기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차수 추가를 누르면 차수 입력이 나오고 차수 단지 입력을 해주세요 확인을 누른 다음에 우리 단지가 지금 5차수다. 관리규약이 5회 차다라고 하고 5자 누르고 차수 추가를 누르면 여기에 5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5가. 그 다음부터는 6, 7, 8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규약이 5가 됐고요.
제정일이 오늘 18일이라고 얘기를 두면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7월 18일까지. 그죠? 7월 18일이니까 7월 17일까지 해야 되죠. 개별 통보는 6월 20일에 했을 것이고, 대략적 날짜를 말씀드리면, 자, 저희가 실태 조사 왔을 때 이것이 등록이 됐다, 중간 저장이 됐다라고 하면, 자,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면 등록이 되죠. 자, 그럼 실태 조사 오게 되면, 자, 보십시오. 30일 안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7월 18일 넘어서 신고가 됐다라고 하면 7월 20일 날 이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입력하시면서 우리 단지가 30일 준수했는지, 개별 통보했는지, 홈페이지 게시했는지를 진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가 여태까지 실태 조사하면서 과태료 규약 30일 넘어서 안 해가지고 한 단지가 2개 단지가 실제로 과태료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입력하면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고요. 또 규약상 보면 5선거구죠. 5선거구가 우리 아파트가 4선거구가 있다라면 선거구 추가를 누르시면 되죠. 자, 누르고, 4선거구 누르고, 우리 아파트 50, 하나가 110. 이렇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거는 규정 위반이죠. 규정 위반입니다. 왜? 관리규약이면 2배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하셔야 됩니다. 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됩니다. 새로. 그러면 이 아파트에 있는 대표들, 1선구의 대표들, 2선구 선배들 다 대표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관리규약 개정, 요번에 2022년도 10월 19일 개정해야 될 때 빠른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수정해서 50하고 얘를 나눠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주셔야 정상적인 관리규약이 된다. 그러면 선거가 더 늘었기 때문에 대표들 한 명 더 늘어나겠죠. 만약에 이거 위반한 상태면 대표가 대표를 아니라고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비례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실태조사 가서 제가 행정서비스 할 이런 단지가 227개 단지에서 3개 단지가 실제로 초과한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체크하시고요. 자, 입자 대표에도 마찬가지. 우리 아파트 입자 대표가 여기다 숫자 넣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요. 추가가 반드시, 추가는 빨간 거 나오죠. 그럼 확인 누르면, 우리 아파트 추가 입자 대표가 10기라고 하면, 추가 기준을 누르면, 추가가 되죠. 그럼 10이 나오죠. 그럼 10기부터, 확인 누르면 10기부터 되죠. 그러면 몇 명이냐? 그죠? 몇 명? 아까 6명이었죠? 6명. 자, 5명이었죠. 아까 여기 이전으로 가면 5명이었죠. 4명이었는데 선거 조정하면 5명이 됐고, 여기에 이제 이름들이 들어가겠죠. 추가적으로 바뀌고, 사퇴하고 한다고 계속 이어서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고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좀 보완할 겁니다. 지금 보고라고 사퇴만 되어 있는데, 다른 거 용어 넣을 거예요. 지금 현재 기초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제 시스템 구축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거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분들, 이분들이 8명이 1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입자 대표는 매년 4시간 교육을 의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자 대표의 운영비를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 주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회장님하고, 감사님 2분, 동대표에 있어서 총 8명이 교육받았다라고 하면 몇 동 쓰고, 1동 쓰고, 2호 쓰고,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받았는지, 날짜, 아니면 뭐뭐 했는지, 4시간 받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온라인 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누구한테, 대표들한테 달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주의 모든 아파트는 이제는 입자 대표들한테 교육 이수증을 달라 그래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입자 대표 윤리교육할 때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수장님들이 대표님들한테 이수증 요구할 겁니다 라고 교육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없게 되면 이 해임 사유가 되죠. 얻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대표님들 오래 뽑았는데 교육을 통해서 교육도 하지만 이분들이 해임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 역할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표님들이 가장 어려운 게 그죠? 항목 추가를 눌러서. 자, 지금 6월 달에 대표회의를 했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5일 지켰느냐. 5일, 언제부터? 13일부터 해서 기산일, 초일 불사름에서 회의 날짜가 예를 들어서 오늘이다 라고 하면 언제 공고해야 돼요? 12일 날은 무조건 공고해야죠. -6. 그죠? 이것이 안 되면 예를 들어 11일 날 회의했다라고 하면 언제 거죠? 6을 빼면 4일 날까지 반드시 공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안 했을 때 대표 회의를 했다,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사실 아셔야 돼요. 실태 조사할 때 가장 지적하는 사항이 이겁니다. 5일 안 지켜, 초일 불사용 5일 안 지킨 거. 이것이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걸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록 여러분 겁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 외청에 보면 문서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갔을 때, 제가 실태조사 갔을 때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5일 안 지켜가지고 또 회의록이 잘 보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많으니까 여러분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서록을 보면 첫 번째 입주자 대표 회의는 공고문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한 장으로. 그 다음에 자료. 입주자 대표 회의 자료.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 회의. 그 다음에 회의 결과. 이 네 권이 한 입주자 대표 기수에 해당 월에 4장이 한 권으로 묶여져 있어야 돼요.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회의록 따로, 자료 따로, 공고문 따로가 아니라 공고문부터 자료하고 회의록하고 회의 결과가 한 권으로 묶여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용은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문서는 따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문서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다면 이것만 봐도, 예를 들어 지금 2022년 6월 달이니까 1월 달부터 다 입력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굳이 이것만 봐도 우리 대표회의록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걸 통해서 잘 관리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요. 그리고 가반수, 반드시 가반수하고요. 회의 결과는 반드시 입력해 줘야 됩니다. 이거 안에서 시정조치 나가는 단지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드시 중간 저장 눌러야 내가 입력값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이 실태조사 갔을 때, 제가 3년치를 요구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3년치. 3년치를 요구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 시스템 자가진단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보름에서 한 10일에서 15일 걸리는 게 3년치 기록을 적다 보면 10일에서 15일 걸리는데, 이젠 여러분들이 이 스스로 매달 점검을 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게 되죠. 자, 2달주의 기억하시고요. 자, 입주자 대표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2월 달에 100원을 썼고 보험료를 100원 썼다라고 하면 200원이 되죠. 그럼 200원을 수입으로 잡고 200원을 부과를 하게 되면 되죠. 정산되죠. 그런데 우리 아파트가 예산제로 하죠. 400원 부과하죠. 400원 부과하죠. 자, 그러다 돈이 남죠. 잉여 처리하죠. 잉여 처리하면 안 되죠. 절대로. 우리 회계 처리 기준에는 관리비는 연도 이월 할 수 없어요. 월 이월은 가능합니다. 차감 가능해요. 더 부과 가능하지만 연도 이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칙 바꿨어요. 입주자 대표회의도 정산하고 뭐 할 수 있다? 예산할 수 있지만 정산제로 가라. 왜? 수익과 비용을 일치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교육 다 저희가 안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입주자 대표회의록은 마찬가지로 누가 언제 했으며 작성은 누가 했고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다. 언제 보관하냐? 이건 뭐 이제 시스템을 다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다음 회장님 언제 가입했느냐? 유무 반드시 이거 체크하셔야죠. 자, 가입 날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입 날짜에 가입 못하고 공백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소장님이나 회계 담당자는 임기가 시작하면 바로 가입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실태조사에 저희가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고요. 제가 화면을 이동할 때마다 중간 저장 눌러요. 그래야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 지금 7기다. 그럼 7자 누르고 추가 누르면 바로 튀어야 되죠.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기수 추가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 결격 사유 이거 반드시 다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선거관리위원이 3명에서 5명, 9명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이분들 영어로 할게요. 이 서류가 부존재 증명 확인서가 없으면 선거관리위원들이 아닙니다. 선거관리 아닌 분들이 대표를 뽑았다. 안 되죠. 반드시 이 서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관하셔야 돼요. 선거관리위원들이 아닌 사람들이 거주하지도 않았는데 등기부도 증명서도 없는데 있다라고 하면 대표들 다 무효 사유가 되니까 실제로 청주 관내 2개 단지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이 서류가 없어서 무효 처리됐고 대표들이 무효 처리된 단지가 2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거관리위원들 뽑을 때 반드시 이 서류 추천인 공고, 선출 공고 다 서류 챙기셔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이 대표를 뽑았을 때 정당하게 대표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들 추가 항목 누르시면 돼요. 어떤 항목, 돈 나간 거, 그 다음에 회의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 겁니다. 여러분 단지 거니까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선거관리 운영 경비 4월 달에 100원 썼고요. 인쇄비도 100원 썼습니다. 선거비용도 100원 썼습니다. 기타 100원 썼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400원이죠. 400원 부과하시면 되죠. 400원. 400원. 그래서 선거관리 규정도 우리 해당 단지에서는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2014년도에 선거관리 규정으로 만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선거관리 규정을 아파트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 규정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다 보니까 아파트 활용을 못해요. 활용 못한 상태에서 대표를 뽑다 보니까 임원들 중에서 회장님이 떨어진 사람들이 선거관리 규정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 단지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수장님들께서는 회계 담당자들께서는 반드시 선거관리 규정을 규약처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아파트에 맞게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의해서 의결을 선거관리 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예산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언제요? 우리 소장님들 11월 말까지 해야 되죠? 11월 말까지 제한해야 되고요. 예산안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안도 11월 말까지 해야 되고요. 자, 사업실적도 마찬가지죠. 사업실적 내년도 2월이죠. 자, 23년도, 23년도죠. 자, 24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되죠. 그러면 대표 의결로 언제 했다라고 나오겠죠. 자, 요거 날짜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현재 시점이니까 여기는 현재 시점을 입력하기 때문에 2021년도 걸 입력하면 되죠. 2021년도, 2022년도. 그리고 이게 결산 전에 끝나기 전에는 다시 2022년 조정하시면 돼요. 현재 시점이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우리 자가진단표는 올해 2022년부터 내년도 2023년도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 가능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기재한 것이 잘못됐다든가 오류로 입력됐다든가 했을 때 찾았을 때 원인을 찾았을 때 다시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언제까지? 2022년도 23년도 2월 말까지. 그러면 2023년도 2월달 저희가 전산 마감해 드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전산이 2023년도 3월 달부터 다시 오픈되게 됩니다. 저장해서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관리사무소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들 현황에 대해서 바뀔 수 있죠. 소장님 변동 현황.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근무 날짜는 언제고, 배치 날짜 언제고, 신고 날짜 언제고. 요거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챙기셔야 돼요. 소장님들이 꼭 챙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소장님 보증증권은 누구한테? 반드시 회장님한테 제출하셔야 되죠. 자, 가입금액, 그다음 날짜 언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요거 과태료 대상입니다. 요것도 위에도 마찬가지면 반드시 누구한테? 회장님한테 제출하셔야 돼요. 우리 소장님들은 언제 날짜 5천만 원에 대해서 언제 누구한테 회장한테 언제 제출했느냐. 이게 그냥 문서로 있어야 돼요. 공문상으로. 아니면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증권에다가 회장님 도장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목록포 우리 직원들의 신원보증 증권을 취합해서 메뉴에다 결제판 받아서 하는 경우, 이거 안 해가지고 과태료 나간 단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꼭 챙기셔야 돼요. 자, 회계 마찬가지로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날짜 입력하면 되고요. 자, 회계 담당 바뀌었어요. 추가로 들어왔다 하면 한 사람이 또 들어오죠. 그러면 또 바뀔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날짜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저장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자, 다음 눌러가면 안전관리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에서 이거까지 과태료 나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도 공고 많이 나갔어요. 반드시 이거 하셔야 돼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대표 의결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방범교육, 소방교육, 시설물 교육 상반기 하반기는 관리사무소장이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받느냐면 책임자가 받으셔야 돼요. 근데 관리사무소에 직원이 없고 소장님이 있다라고 받으셔도 되지만 직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직원들이 받으셔야 돼요. 해당 책임자가. 그리고 소장님들은 누가 뭐뭐 받느냐? 안전관리, 관리감독자하고 장기성 교육만 소장님이 받으시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받아야 된다. 이것도 지금 계속 저희가 안내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 나가겠다. 지금 수도권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청주도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보시면 돼요. 자, 저장 누를게요.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활성화 단체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구성하고요. 언제 했냐 대표 의결 반드시 받으시고 예산은 1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 돼 있고 결산은 반드시 공개. 이 세 가지 공개를 안 하게 되고 쓰게 되면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위반 사항으로 저게 이것도 지적 많이 돼요. 노인애들 특히 돈 주고 100만 원, 200만 원 주면 반드시 결산 보고 공개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의견 많이 나가니까 실태조사 가면 의견 많이 나가요. 이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관리비 부과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날짜 이렇게 요대로 했으면 입력만 하시면 돼요. 기타도 여러 가지 있고 이렇게 10월 달에 10월 달 했다라고 하면 입력만 하시면 돼요. 10일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넘어. 예비회계 감사 1년에 한 번 하죠. 우리 감사 완료가 오늘 29일 했고 K아파트도 28일 등록했고 청주시에도 어떻게 28일 날 동시에 했다는 거죠. 아파트에도 주민들한테 공개했고 감사 의견이 어떤 적정하다라고 넣으면 감사 보고서 끝난 거죠. 이렇게 이거는 한 번에 끝나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이거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까 우리 바탕안에 가면 외부회계 감사 소장님한테 아이디 비번 받아서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12번 예비비 집행 있으면 쓰시면 돼요.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 자 요번에 관리계약 개정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관리계약 예비비에다가 땡땡땡 넣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300만 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의결이 있어야 돼요. 의결 공고 또 해야 돼요. 공고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횡령 갈 수도 있어요. 쉽게 제가 실태조사 했을 때 모 단지에서 예비비를 한 5, 6건 썼는데 그 주민이 이거를 횡령을 해서 검찰 고소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 그 검찰에 이거 조사했을 때 다 무혐의 처면 왜? 대표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규약에 담으시 얼마 한도 내, 그 한도 내에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대표 의결 받고 공고해 주시고 요거 절차 누락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횡령 갈 수도 있어요. 요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충당금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도 교육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자, 우리가 관리비는 뭐예요? 수선 유지비 들어가죠. 수선 유지비 예산제를 합니다. 예산제 하더라도 돈 남으면 2월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연도 2월. 자, 더 부과했다고 하면 그 다음 달 차감해주면 돼요. 200원 차감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수선 유지비, 수선 충당 넘기시면 안 돼요. 수선 유지비는 12월 달에 다 정산해줘요. 아셨죠? 이것도 교육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교육하기엔 또 시간이 걸리니까 관리비는 부과한 만큼 더 부과했으면 그 해년도에 다 돌려줘야 돼요. 다 돌려줘야 되고 다만 충당금 갈 수 있는 게 4가지 항목이 있어요. 모래, 연도 2월 하는 거, 전기 안전 점검비, 그 다음에 건물 안전 점검비 요런 것들 2월 할 수 있는 거는 대표 의결 받아가서 별도의 충당금을 2월 할 수 있죠. 나머지는 관리비는 다 그 해년도에 다 정리한다. 그래서 관리비는 잉여 처분 대상자가 아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잉여 처분 대상자는 잡수위만 한다. 이것도 교육 다 끝냈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교육 못 받으신 분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 반드시 올해부터는 체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선수 수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헬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장도 잡수입이에요. 잡수입이면 어떻게 해요? 결산 봐서 다 처분해야 돼요. 처분. 그래서 뭐예요? 관리비 차감 예비비로 가야 돼요. 자, 요가장 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요가장 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남으면 어떻게 해요? 우선병 쓰고 남으면 관리비 잡수비 들어와서 다 처분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 여러분이 규약들 하셔야 됩니다. 자, 가수금도 아파트는 가수금 거의 쓸 일은 없어요. 그래도 쓰게 된다면 연도 이후 12월 달까지 원인 파악하셔서 개정가면 다 들어가셔야 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15번 넘어갈게요. 중간관리 예술금도 여러분 아시니까 여태까지 15번까지 왔는데요.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늘 하던 거기 때문에 발생될 때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안내해 드리면 분기에 한 번씩은 체크하셔라. 매월 못하게 되면 분기에 한 번씩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체크 한번 하셔서 내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점검을 통해서 한번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드려봅니다. 자, 중간 16번 잡수익 같은 경우에 자, 그 해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달인데 발생된 날만 금액만 놓으시면 돼요.
그 7월 달이다 라고 하면 또 금액이 틀리겠죠? 왜 그러냐?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계속 업그레이드. 예를 들어서 바로 설명해줘. 예를 들어 청주시에 민원이 와요. 우리 아파트에, 주민이 전화가 와요. 우리 아파트 관리비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감사해달래요, 그냥. 대뜸 없이. 감사해달래요. 관리비 비싸니까. 이게 그분들 민원이에요. 그럼 청주시는 어떻게 하냐? 아, 그러세요? 그러면 30% 저기 의견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저희 감사할 수 있으면 이렇게 답변 나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 어느 부분, 어떤 부분이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 그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소장님은 홍길동 소장님이고요. 회계 담당자는 홍길성 회계 담당자인데요. 저희가 우리 청주시 공동주택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홍길동 소장님한테 홍길성 회계 담당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가능하죠. 근데 이런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 네, 선생님 30% 주민 동의 받아오세요. 저희가 실태조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걸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주민이 청주시하고 이렇게 연결됐던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를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를 신뢰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2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그 많은 내용들을 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17번 여러분 잘 아시죠? 마감해 볼게요. 6월 달로 마감. 이건 다 아시는 거고요. 잠깐 감사가 했으면, 감사는 7월 2일 할 수도 있죠. 감사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떻게? 매월 봐야 돼요. 감사는, 소장님하고 감사는 잔액증명서 원본, 이거를 매일 봐야 돼요. 그리고 매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잔액증명 100만원, 우리 전산상에 100만원 이상 없음을 감사 의견 주셔야 돼요. A 감사, 잔액증명 100만원, 재무제표 100만원 이상 없음. B 감사, 날짜 쓰고 잔액증명 100만원, 재무제표 이상 없음. 이렇게 날짜 써서 주고 감사 의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료 주시면 돼요. 요번에 충청부도 준칙이 바뀐 게 뭐냐면, 감사가 감사했을 때 돈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님이 참석해서 대표 의견로 참석 반대 의견 넣었을 때 참석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참석하고 나서 의견을 표시했을 때 돈 주라고 개정했어요. 마찬가지로 감사님도 이거 매월 하셔야 돼요. 뭐를? 잔액증명서하고 재무제표를 매월 확인하셔서 감사 의견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감사비 주시면 됩니다. 이거 저장 누를게요. 자, 두 번째 분기감사예요. 분기감사하고 월감사가 중복되죠. 분기감사는 회계처리 28조에 보면 영수증 보래요. 분기별로 된 거. 그러면 1월달, 2월달, 3월달을 4분기, 1분기에 보면 A감사 1월달, 2월달, 1분기에 본 적정한 영수증 이상 없음. B감사도 마찬가지로 확인 결과 영수증 이상 없음. 이런 의견 주시면 되고, 그리고 감사비 받아가면 돼요. 자, 연감사라고 하면 연말에 한번 보는 건데, 연감사는 뭐예요? 회계 담당 연말을 해야 되죠. 그때 어떻게 해요? 감사는 사업 계획대로 했더니 이상 없음. 사업 계획도 확인해 보니까 이상 없어. 그것도 의견 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계장부 세입 세출 결산서 소장님이 매 분기 하는 거고요. 자, 날짜를 넣고 한번 하고, 여기도 넣고 감사님 날짜 했으면 감사 의견이 있겠죠. 자, 넣고 관리소장님도 마찬가지고 날짜 넣고, 여기도 날짜 넣고, 자, 중간 저장 누르고 올게요. 자, 그리고 나서 쉬어요. 아, 이제 아우 힘들어, 다음에 할 거야, 이렇게 껐어요. 끌 수 있죠? 그렇잖아요. 다시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자가진단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년도 2023년도 2월달께 여러분들이 진단을 통해서 내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다시 이제 한 달 있다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이 정보 살아있겠죠. 그냥. 살아있겠죠. 아까 몇 번까지 했나요? 잡수입 현황까지 했죠. 자, 잡수입 현황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살아있죠. 그런데 내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날짜를 잘못 넣을 수 있잖아요. 수정하시면 돼요. 아, 24일이 아니었고 30일이었어. 아, 맞아. 30일 감사님 30일 했지. 수정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내년 2월 달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수익과 비용 여기 있죠. 요거 보죠. 자, 1번 볼게요. 일반 현황에 가장 위반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우리 실태조사 할 때 수익과 비용 일치 안 하는 단지가 10개 단지 중에 3개가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 저희가 의견 주면 안 돼요.
반드시 맞춰야 돼요. 수익과 비용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관리비는 잉여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잡수입은 잉여 처분하고 공동기업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는 거예요. 실태조사 가면. 이거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틀리면, 이게 만약 예를 들어 틀리다라고 하면, 틀리면 이유를 찾아야 돼요. 더 부과했던가 덜 부과했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안 돼요, 이거는. 실태조사에 꼭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자, 이거 저장 누를게요. 그걸 나중에 원인 찾으면 100원 틀리잖아요. 나중에 원인 찾고 수정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내년도 2월 말까지. 자, 그러면 아까 월마감에서 여기 왔죠? 여기. 자, 여기서 매월 확인되죠? 일치하죠? 일치하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원 했다. 110원 부과했다. 110원 부과했다라고 하면 차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달 아니요, 요거는 이제 재무제표죠.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요거 제가 틀린 단지가 한 단지 있었어요. 실태조사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할 때 재무제표하고 전산하고 틀린 단지 하나 있었는데 원인 찾았어요, 그날. 잘못했더라고요. 원인 찾았고요. 전산 말고요. 이제 월마감 갈게요. 있죠? 월마가 이거죠. 6월 달에 500원 부과했는데 550원이 비용이 더 썼죠. 덜 부과했죠. 그러면 여기서 550원 부과하고 500원을 맞춰야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맞춰야죠. 그럼 결국은 12월 때 어떻게 돼요?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잘못되면 결산에서 틀려져요. 결산 틀려진다는 건 청주의 30%가 이게 틀려요. 평균 한 700만 원을 더 부과해서 연. 그 주민들이 알면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소장님이나 회계 담당자한테 당신 700만 더 부과했다면 여러분들 정말 아찔한 일이에요. 그래서 매월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저장 누르고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돈 문제이기 때문에. 자, 관리가 계정 마찬가지 여러분들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특히 이제 시제금 같은 거 반드시 없는 단지는 시제금을 통해서 다 카드로 전환을 하세요. 현금 쓰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카드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저장 누르고요. 거의 다 했어요. 이제 18번 갑니다. 18번. 자, 이게 K 아파트 유일하게 똑같은 거예요. 이 아파트 이게 왜 그러냐? 이거 제가 실태조사 갈 때 소장님이 다 이것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우리 청주 관내에서는 실질서민으로 이력하라 이거 아예 보지 말라고. 왜? 다 하나니까. 그건 다 과태료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위원님들한테 이거 보지 말고 제가 이 시스템 너무 교육하겠다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어디다 한다? 여기다는 하지 말고 여기다는 하지 말고요. 우리 시스템에 하지 말고 K아파트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기준점 뭐냐? 계약서가 작성된 거는 다 넣는다 생각하세요. 왜? 이력이란 말이에요. 이력. 그 시설물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시스템에 넣지 마세요. 넣으라는 의미로 제가 교육하는 거고요. 반드시 K아파트에 이 실험 카드 꼭 넣으셔야 돼요. 내년부터 만약 안 넣으면 이제 의원님들 이거 실태조사 했을 때 과태료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건 저하고 약속했던 거예요. 시설 이력 카드 여다 넣지 마시고 여다 넣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자가진단표에다가 반드시 K아파트에 넣으셔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이제 저장 누르고요. 자, 19번 갑니다. 자, 사업자 선정입니다. 이건 뭐 말 필요도 없어요. 이 순서대로 날짜대로 없다, 안 됐다,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저희가 표준안 다 만들어드렸어요. 사업자 선정할 때 표준안 다 만들어드렸어요. 이따 표준안 한번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 이 칸을 못 넣는다, 이유가 있다. 반드시 다 넣으셔야 돼요. 안 넣으면은 뭔가가 있어요. 요번에 사업자 선정 때문에 가장 많이 과태료 나가는 것 중에 이거예요. 특히 적격심사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어요. 모든 칸에 입력돼야 된다. 못 넣었을 때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관리비 인수인계. 제가 행정서비스나 실태조사 가면 소장님 간에 인수인계 안 되는 게 거의 30%가 넘어요. 제대로 안 되다 한 70% 넘어요. 자, 이제는 이 관리 인수인계를 우리 시스템 통해서 저장된 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법에서 요구한 도장만 찍을 거는 도장 찍고 나머지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인수인계 하셔도 돼요. 모든 단지가 소장님들이 357명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인수인계 할 수 있어요. 법에서 요구한 건 도장 찍으셔야 되고 나머지는 아까 대표 이력 얘기했잖아요. 여서 전산으로 다 하고 별도 서류 관리하잖아요.
자, 이것도 하나 더 체크하고 가죠. 서류, K아파트 서류, 입찰 공고 서류 보면, 저기 실태조사 가면 서류가 7건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대표 이력이 먼저 와야 돼요. 근데 대표 이력에 4건이 있죠. 공사계약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사진 따로 있고, 이래서 7건이 와요.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한 건으로 관리하세요. 사업자 선정한다고. 첫 번째, 대표 효력이 먼저 있으면 돼요. 아까 얘기한 4건. 한 건에 A 공사를 한다라고 첫 번째 대표 회의록, 그 다음에 K아파트 서류, 그 다음에 진행 서류, 돈 나간 거, 이행증권, 마지막에 이 서류 한 권으로 관리하면 돼요. 근데 실태조사 가면 계약서 따로, 공고문 따로, 회의록 따로, 너무 많은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한 권으로 하셔도 돼요. 이 시스템은. 왜? 여기 내용 다 알거든요. 그럼 자료는 나중에 보면 돼요. 이거까지 다 확인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업자 선정도 한 권으로 관리해라. 첫 번째 대표 효력이 있고, K아파트 관련 서류 있고, 공사 진행 서류 있고, 돈 나간 거 있고, 하자 증권 있으면 한 권으로 딱 관리가 되는 건데, 현장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계약서 따로, 뭐 따로. 그렇게 관리하지, 하면 일이 많아지죠. 회계 담당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다음 인수인계 말씀드렸어요. 인수인계도 이렇게 하면, 오늘 소개합니다. 인수인계가 굉장히 편하죠. 자, 장충구 마찬가지입니다. 장충구도 계산 어렵죠. 자, 우리가 100원 부과하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 대표별로. 자, 100원 나오는지 계산할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의하면. 자, 엔터 치고 얼마 나오는지 자동 계산하죠. 자, 83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규약으로 정한 거 제가 대충 넣었어요. 83원인데 관리비 부과 100원. 안 맞지 않아요? 틀린 겁니다. 왜? 규약대로 부과하셔야 돼요. 그 요일도 요번에 정말 중요해요. 요번에 10월 19일까지 관리비 개정하는데 제가 보면 현재 관리비 부과하고 맞춰야 돼요. 요일을. 그 폴리텍 교육에서 제가 다 설명했고 지금 제가 현장 가면 한 30% 다 맞춰요. 못 맞힌 분들은 이거 계산해가지고 틀리다라고 하면 현재 실제 100원 부과하고 있는데 규약을 계산해 보니까 83원이라면 요번에 요일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뭐 더 부과하려면 더 적게 하든가 90인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75원 나오네요. 그죠? 110 넣어야 되나요? 자, 110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91원 나오네요. 요일은 어디요? 120 넣어야 되네요. 그래서 또 넣으면 자, 2 나오네요. 자, 요일이 아까 어때요? 100에서 120 바뀌었잖아요. 요번에 관리계약 개정할 때 반드시 현재 부과금액하고 관리계약하고 맞추셔야 돼요. 요번 찬스예요, 찬스. 반드시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틀려가지고 실태조사 당한 단지가 있어요. 규약대로 부과 안 했다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소장님이 있어요. 자,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마찬가지로 충당금 현황은 여러분이 계속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충당금 현황. 그 다음에 인수인계도 마찬가지로 장기소선 충당금 인수인계. 그 다음에 이거는 아시죠? 여러분들 사용 현황에 대해서 3월달까지 입력하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현황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태료 대상 중에 하나니까 항목 꼭 하세요. 계획상 금액하고 수준연도하고 꼭 체크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 저장 누르고. 자, 마지막 이제 다 왔네요. 자, 하자보수 보증금 있는 단지만 하면 돼요. 신규 단지만. 해당 사항 없는 사람 안 해도 되고요. 자, 이때부터 이제 보세요. 이제 할 게 없죠. 다른 단지는. 이건 해당 사항 다 주상복합만, 오피스텔, 거기만 하면 되죠. 여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경비 마찬가지로 해당 우리 공문 보낼 때 그때 하시면 되고, 아카데미 이수 현황 받은 사람들은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언제 받았다, 날짜, 소장님 누구 이름 쓰시면 돼요. 자, 왜냐면 누가 어떻게 교육 받았는지 물론 체크는 되지만 스스로 점검 한번 교육을 뭐 받았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라고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충간 소음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기수 추가도 아까 했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어린이집 현황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으면 하고 안 하셔도 돼요. 김구 차동 있으면 하고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1번부터 30번까지 다 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22가지 중에서 한 40%가 1년으로 다 끝나요. 나머지가 회계 담당자 소장님이 매월 할 게 한 7, 8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특히 이제 대표회의라든가 마감하는 거 있잖아요. 관리비 마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진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가 나중에 되게 되면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소장님하고 홍길동 소장님하고 홍길선 소장님하고 청주시하고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홍보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정리를 하면, 자, 알림 현황이 있고, 아까 설명드려서 1대1로 보낼 때, 그 다음에 업무 연락은 모든 단지에 보낼 때, 여기 단지에서 우리한테 볼 때 알림, 수신, 송신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회계 담당자는 청주시 공동주택 시스템을 인터넷 이지나 크롬에서 열면 이 배너 광고가 활용할 수 있다. 링크 걸리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는 공지사항 일로 가고요. 공지사항 볼 때는 청주시에서 반드시 소장한테 문자 보낸다는 사실. 그 다음에 자료실, 규약 신고, 입자 대표 표준화를 만들어 놨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요거 있죠. 공고문, 표준 입찰 공고문 다 만들어 놨어요. 표준 입찰 공고문 청주시에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름만 바꿔 쓰라고 민원 걸리는 많은 것들을 다 문자로 써놨어요. 이런 것들 주의하라고. 그래서 청주시 표준 입찰 공고문도 저희가 제시해놨어요. 총 9개를 해놨어요. 그 다음 적격심사에서 이거 가장 위반하죠. 어저께도 소장님이 어려움 당한 게 뭐냐면 업체들한테 공고문 잘못 냈다고 수정하고 나갔어요. 언제? 마감하는 날 전화 와요. 마감하는 전화 와가지고 공고문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보면 정말 잘못됐으면 다시 공고 나가야 돼요. 그날 대표회의 하는데 이런 어려움 당하지 말라고 표준 입찰 공고문. 주의할 거는 표준 입찰 공고문 계속 수정이 됩니다. 법이 바뀌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하루 전날 다운받으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뭐도 선거관리 입주자 대표 신고도 필요할 때 하루 전날, 관리교육 신고도 하루 전날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회계감사보고는 소장님 아이디비 와서 회계사님 넣으면 되고, 자가진단표 총 31가지 중에서 22가지 중에서 한 7, 8가지만 입력하면서 내가 점검한다. 나머지는 발생됐을 때 입력하시면 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해서 이제 제가 동영상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위탁관리 업체 모든 소장님들 교육했고요. 그 다음에 회계 담당자도 교육 거의 다 했어요. 더 나가서는 저희가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청주 신문에다 앞으로 낼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나 회계 담당 이걸 익숙할 때 지나면 이 동영상 좀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대략 한 2만 명 여기 접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안정화되면 주민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소장님들하고 회계 담당자하고 위탁관리업체하고 청주시하고 이 시스템 통해서 법에 맞게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홍보해 드리면서 대표님 교육 들어 이걸 다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나가서는 국토부도 이걸 우리 걸 보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자문 많이 들어오고 세종시도 이걸 지금 하려고 그러고요. 천안도 이거 하려고 그러고 지금 강남 수도권에서도 이걸 지금 저한테 문의 오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건 뭐냐면 우리 감사위원들이 청주에 감사 오면 청주 소장님들 회계담 너무 잘한다고 이야기하셔요. 정말 그래요. 잘하고 계셔요. 네. 계속 교육하고 안내해주고 표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걸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힘이 많이 나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처음 하는 거지만 이게 익숙하게 되면 내가 하는 업무에 공정함이 생기고 그거를 청주시에서 보장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걸로 마치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알림 현황으로 저한테 문자 주시든가 아니면 저 문자 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주셔도 되고요. 알림 현황으로 어떤 부분 제가 이렇게 하죠. 지금은 어떻게 하냐. 소장님들 문자 오면 소장님 시스템 자가진단표 몇 번에 뭐 이렇게 물어봐요. 소장님 시스템 뭐요? 어디요? 어떻게 해요? 아 그거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해줘요. 우리 대리님이나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물어볼 때 관리사 주무관님 시스템에 자가진단표 25번에 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아세요? 자료실에 가면 이거 있어요. 자, 업무 가이드 3번. 업무 가이드 2021 공동주택 업무면 이거 다운받아서 하시면 돼요. 거기에도 있어요. 그 내용이. 소장님 업무 가이드 매뉴얼 몇 페이지? 50페이지 보세요. 그 소장님 질문한 거 내용이 있고요. 자료실 시스템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이렇게 가요. 답변이. 전체적인 이야기 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걸 촬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한번 촬영할게요. 고맙습니다.